사람들이 요즘 투자 물건 자체를 많이 안 본대요.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많이 안 좋은데 저는 지금이 오히려 부동산 박앤셀 기간이라 부동산 리스크들이 해지가 되고 나잖아요. 시장 상황 다시 안정화가 되면은 박앤셀 기간은 여러분들을 오래 기다려주지 않는다. 곧 끝날 거다. 사람들이 요즘 투자 물건 자체를 많이 안 본대요. 그러니까 임장도 잘 안 나가고 부동산 같은 데 가도 요즘 손님 이렇게 있냐고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코로나 때보다도 지금 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많이 안 좋은데 그래도 저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좋은 게 사는 순간 수익을 확정 지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서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추가된다라는 리스크는 안고 있지만 그래도 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서울원 아이파크도 예시를 들어드렸지만은 서울원 아이파크가 이번에 이제 가격이 비싸다 말이 많았지만 결국엔 완판이 됐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그 기준으로 계속해서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게 될 건데 그거에 비하면 재건축이나 그런 재개발 들어간 주택들은 지금 사도 수익을 몇 억 볼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몰라서 접근을 못하는 것도 있고 옛날에 그 공사비 증가에 대한 리스크만 생각하고 접근을 못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를 하고 내가 추가로 알아야지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오히려 부동산 박앤셀 기간이라고. 그런데 이런 이제 리스크들이 부동산 리스크들이 해지가 되고 나잖아요. 시장 상황 다시 안정화가 되면은 박앤셀 기간은 여러분들을 오래 기다려주지 않는다. 곧 끝날 거다. 우리가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공포의 시기다. 그래서 조급해할 필요는 없지만 대신에 물건을 최대한 많이 보고 내가 예를 들어 종잣돈이 가지고 있는 게 적다고 하더라도 뭐 서울의 뭐 하급지나 지방을 보려고 하지 말고 이 가진 돈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최대 수익을 낼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임장을 다니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실제 가진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좋은 지역을 가도 괜찮은 시기다. 이게 시장이 너무 좋을 때는요. 뭐 서울의 하급지나 지방도 비싸서 못 하거든요. 그때랑 지금이랑 제가 비교해봤을 때는 좀 더 욕심을 부려도 괜찮다. 그래서 이번에도 실제 몇 분이 계약을 하셨어요. 임장 갔다가 물건 좀 괜찮은 거 있으면 저한테 이제 쿠친권 쓰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이제 예를 들어 3번 갔던 구역도 한 번 갔다고 이제 뭐 다시는 안 가고 이게 아니라 6개월, 1년 단위로 시세를 계속 트래킹을 하거든요.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너무 싼 거예요. 이게 과연 앞으로도 이 가격에 또 나올 수 있을까 싶은 물건들이 있어요. 특히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들 중에 그런 단지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 자체에 내가 한 번도 막 거주해보지 않았고 빌라에 대한 빌라 포비아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재건축 아파트로 시작해도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재건축 아파트는 재개발 빌라는 지금이 제일 쌀 때다. 지금이 박앤셀 기간이니까 또 이제 좋은 점이 매물이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사고 싶다 그러면은 매가를 좀 더 깎아달라고 하면은 매도 입장에서는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모든 상황이 매수인한테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럴 때 사야 된다. 지금 이제 2천만, 3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소액 투자는 저는 이제 서울 외곽의 모아타운 선정지 아니면 시속통합기 선정지 중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물건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모아타운은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매입할 수 있는데 신속통합기획은 사실 그렇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것으로 묶이기 때문에 실제 내가 토지를 이용할 사람,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그 요건 때문에 선정이 되고 나면은 매가가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구역들이. 근데 이제 이번에 또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단계적으로 푼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고 그런 상황일 때 오히려 이제 이런 물건들을 좀 더 공격적으로 바라보고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예나 지금이나 리스크가 있어요. 사업이 잘 되면 좋겠지만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리스크는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싸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미리 공부를 하고 임장을 가보시면 다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역들을 조금 주의하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앞으로는 양극화가 지금부터 해서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은 점점 더 젊은 그런 사람들이나 아이가 살지 않으려고 하고 점점 더 서울로 더 많이 몰려들 거라고 생각해요. 서울 내지 주요 수도권, 이제 지금 일자리가 있는 이제 뭐 동탄 신도시라든지 이런 곳들이 점점 더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지방 투자는 안 할 생각이에요. 사실 이제 뭐 일본의 사례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게 일본도 되게 빈집이 많지만 그래도 도쿄 집값은 계속해서 뛰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더 좋은 지역을 선호하게 되고 그런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더 좋은 지역, 상급지, 입지 위주로 좀 바라보고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해외 투자도 저는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저는 작년에 동남아 여행을 몇 번 갔다 오면서 뭐 베트남이나 뭐 태국이나 뭐 아니면 필리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그쪽에 인맥이 있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워낙 사기꾼들도 많고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해외 부동산도 투자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요즘에 해외 주식이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지금은 제가 바라봤을 때는 좀 비싼 것 같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금액이 좀 내려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할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